요즘 부동산 마켓이 매우 핫하다 보니 바이어들은 어떻게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도 한데요. 어떤 바이어분은요, 오퍼 수락이 대학 입학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네,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. 부동산을 구입하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. 부동산 투자 잘 하셔야겠죠. 또 잘 사는 것보다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. 바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. 첫 주택 마련을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행복한 꿈이 될 건데요. 네, 집 구매를 하려고 하게 되면 주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조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. 또 지인들이 갑자기 많아지기도 하죠. 자, 오늘의 주제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요. 절대 하지 말아야 할,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투자 시나리오, 최악의 부동산 투자 시나리오를 피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유동성이 낮은 지역의 부동산은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입니다.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유동성이 낮다는 건데요. 이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라고 열심히 외치는 이유가 되는 거죠.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. 큰 길이요. 프리웨이 옆에라든가 메인 스트리트에 그 뒷마당이 있다든지 이런 위치한 집이요. 이런 곳은 굉장히 많은 소음이 있고 공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가족의 어떤 즐길 수 있는 걸 많이 없애게 되잖아요.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요. 또 집 근처에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기찻길이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구매하는 걸 싫어하세요.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. 그리고 T자집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불빛이 들어온다든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. 반면에 콜데삭은 선호를 하죠. 네, 그리고 마켓에 나와서 오랫동안 있는 집들은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홈 인스펙션의 문제라든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나쁜 로케이션에 위치한 부동산은 나중에 내가 팔려고 할 때 제때 팔기도 힘들고 또 좋은 가격을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. 따라서 집을 살 때 잘 사야지 팔 때도 잘 팔 수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골든에그의 우를 범하지 말자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요.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더 욕심을 내어서 알을 한꺼번에 가지기 위해서 거위를 죽이게 되었다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요즘 미친 집값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요. 바이어분들이 오퍼를 한 번 하고 또 두세 번 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10번 이상 오퍼를 하고도 오퍼 수락이 되지 않게 되면 바이어들이 스스로 초조해지면서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리스팅 가격보다 막 10% 이상씩 올려서 오퍼를 하기도 하거든요. 그럴 때 좀 잘 따져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 한 10년 후를 생각해 보시고 이 오퍼를 할 때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다양하게 또 고려해서 결정하기를 당부드립니다. 잘못하면요,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옛말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너무 많은 집수리가 필요한 집은 절대 사지 마세요 합니다. 집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의 정크에 가까운 집은 융자도 어렵습니다. 즉, 융자를 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담보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부동산으로서의 담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. 직접 건축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유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예, 아는 사람이 집을 잘 고친다고 하는데 고쳐주겠지 이런 막연한 상상은 안 됩니다. 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을 할 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. 예를 들면 시리에서 퍼밋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. 많을 겁니다.
건축 자재 수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. 요즘 늦어지잖아요. 어렵게 구입한 자산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이런 케이스의 주택으로 만약에 뭐 플리핑을 한다는 경우에는 하드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더군다나 코비드 19 이후에는요, 리모델의 스케줄이 두세 달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죠. 일반적인 게 된 거고요. 뭐 가구나 어플라이언스도 오더하고 나면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더라고요. 또한 건축 자재 비용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. 인건비도 올랐고요. 즉 리모델링을 하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고, 그러므로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네 번째, 홈 스테이징이나 인테리어에 절대 속지 마세요. 예를 들면 홈 스테이징으로 집을 꾸며 놓은 것은 그냥 쇼업하는 거예요. 집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. 실제로 셀러가 홈 스테이징을 하게 되면 집 판매가 빨라지고요. 가격도 더 많이 받는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.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셀러가 인테리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명품 가구로 잘 꾸며 놓은 경우도 있는데요. 이럴 때는 그것이 마치 내 집인 듯 착각을 하게 되고 비싼 값에 사는 경우 하지 말라는 거죠. 비슷한 케이스가 또 뭐가 있냐면 새집 분양 모델홈과 같은 경우도 되는데요. 집을 살 때 모델홈 투어를 했을 때와 실제 내가 이사를 들어갔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 되는 것처럼요. 아니면 업그레이드에 많은 비용을 써야 하겠죠. 따라서 집을 구입하실 때는 내 가족에 맞는 구조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택 구매 예산의 한도 초과입니다.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죠. 집을 보다가 보면 조금씩 욕심이 생기잖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뭐 차 살 때도 그렇잖아요. 자동차 살 때 뭐 중가 정도에 구입하려고 갔다가 나올 때는 고급차를 끌고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예산에 맞는 가격대를 보다가 조금씩 가격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나중에는 집 구매가 예산보다 많이 오버한 경우에 이렇게 해도 만약에 뭐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다 그러면 너무 좋죠. 그런데 너무 무리하시게 되면 내 집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집 구매해도 집 구매 비용 이외의 지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. 뭐 일상생활의 소품부터 시작해서 가구라든지 어플라이언스 교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. 그리고 한 가지 꼭 하는 게 supplemental tax라는 거예요. 매매 시에 셀러의 재산세 기준으로 에스크로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바이어의 재산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 기준으로 내야 되는 것이 supplemental tax인데요. 이것을 샀을 때 한 번의 기준에서 그 텍스를 내야만 됩니다. 자,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 구매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유동성이 낮은 지역의 부동산은 절대 사지 마세요. 두 번째, 골든 에그의 우를 범하지 말고 경쟁에 휘말리지 말자는 겁니다. 세 번째는 너무 많은 집수리가 필요한 집은 절대 사지 마시라는 거고요. 네 번째는 홈스테이징이나 인테리어에 속지 말라는 거고요. 다섯 번째는 주택 구매 예산을 초과하지 말라는 겁니다. 부동산 구매 시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으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옷가게에서 티셔츠를 하나를 살 때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 후에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. 내가 거주하고 내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하고 가장 큰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내 집 마련, 부동산 구매를 하실 때에는 손해보지 않는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지금 클릭해 주세요. 지금까지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